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밤중에 많이 떨어졌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조정으로 비트코인이 좀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가는 0.8% 정도에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앞전 기준점 자리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자 이제 보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다. 결국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이 되었는데 어차피 좀 예고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좀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 시장 자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이 안 좋다, 투자 시장이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걸 내년 기준으로. 근데 제 관점으로는 투자 시장은 내년 초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경제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이 돼야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투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항상 시장 자체는, 투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라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어제도 우리 이제 봤었던 코인들이 일부 좀 밀렸어요. 그죠? IQ도 어제 이제 장중에 6%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도치코인도 좀 눌림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역시나 뭘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신규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 단타로 진행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알트를 기준으로 메이저나 준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시장인데, 어제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또 눌림이 나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좀 높은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IQ 같은 경우를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다시 매매를 좀 해서 사봐서 가져가자가 아니고 다시 주의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하면 안 되는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걸 단기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수급이 들어왔다, 자 이제 조정받는다, 다시 간다, 뭐 요렇게 조금 본다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데, 만약에 다음 시세를 주게 된다면은 저는 한 11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1원에서 12원 정도 다음에 올라간다면. 근데 지금 자리에서 바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정 후 다음 포지션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실렸었던 코인인데,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엑시 인피니티. 자, 어제 굉장히 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엑시도 사실 그동안에 너무도 못 갔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올해 들어서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제 드디어 단기 바닥자리, 집 바닥자리 탈출이 됐습니다. 이거 밀렸던 11월 7일하고 8일날 시가와 종가 자리, 요 자리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단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눌림이 좀 나온 이후에 재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도 좀 일부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익절을 하고 그 다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매수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가 뭐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약간 챙겨야 될 위치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도치코인도 다시 봐야 되는데, 도치가 어제 장중에 150원 정도 찍고 다시 밀렸는데 사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이게 이제 올라가려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위쪽은 두들기고 있는데, 앞전에 여기 올랐던 게 구간이 너무 급상승이 되다 보니까, 급상승됐다가 다시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락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려고 할 때 저항 역할이 많아져요. 그러면 딱 봐도 저항 역할이 많았던 게 11월 8일 18% 빠진 날,
11월 9일 16% 빠진 날, 요 이틀 만에 거의 35% 정도가 하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화 물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도지코인도 여전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리플이를 좀 봐야 되는데, 리플이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가 약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사실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나 준메이저 코인들은 아직 보유 포지션이에요. 보유. 제 개인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장중에 잠깐 며칠 올랐다가 며칠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어차피 이거 뭐 4일 5일 눌린 거 한번 들어올리면은 다 복구가 돼요.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시세 자체가. 그래서 큰 의미보다는 좀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괜찮게 봤던 코인이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봤던 이제 엑시 인피니터처럼 거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간인데 얘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엑시는 아까 전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익절을 하고 또는 일부 비중 조절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면, 크로노스는 그냥 매수 상태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100원이나 120원이네요. 120원에서 115원 정도, 요 정도 공간이 좀 만들어져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은 상승 나왔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전에 뭐 도찌나 엑시나 그 다음에 이번에 IQ, 요런 코인들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앞전에 봤던 코인들이지만 추가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좋은 내용인데, 우리 보게 되면은 이번에 메이저 코인과, 자, 준 메이저 코인이 있어요, 시장이.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메이저, 준 메이저 얘네 라인 중에서 올라간 코인은 앞전에 이제 칠리즈, 그죠? 칠리즈는 거의 선두를 좀 갔다가 지금 깨지긴 했지만 선두에서 이미 갔다 왔고, 자, 그 다음에 시세를 또 잘 줬던 게 그 이하는 알트들이 좀 많네요. 알트.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칠리즈가 있는데, 사실 메이저, 준메이저 라인 중에서는 뜬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대부분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준비 단계에 있다. 자,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비트코인 이번에 2300 초반자리 뚫리고 나니까 좋아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다시 반납이 되니까 시장 가는 거냐. 자, 요렇게 다시 또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메이저 코인, 즉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하고 1조 이상짜리 애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지금 포지션이, 사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임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움직임 비슷해지고 있고, 이번에 뭐 엑시 터지고 크로노스 간 것처럼 다른 애들 뭐 샌드박스도 마찬가지고 모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어느 상태에서? 비트코인 조정 단계에서. 자, 조정 중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그 코인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트코인들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겸해서 봐야 되는데, 알트들이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조정. 아예 알트들이 이제 끝났다, 못 간다가 아니고, 이번에 한 바퀴 다 돌아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간 애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와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 지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조정 포지션이에요, 다시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알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조정이 끝나서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코인 시장과 반대로 코인 시장은 하락했는데 다른 시장은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 올라간 쪽의 시장은 지금 깨짐 현상이 사실상 발생이 됐거든요. 많이 발생됐어요.
티가 안 나지만, 왜냐면 비트코인 시장이 이거 간 거야 안 간 거야 어중간해 보이거든요. 근데 깨짐 현상이 발생됐어요. 반대 시장들은. 그래서 다른 쪽 시장들은 지금 움직임이 벌써 잡혔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이거 준비하자, 이거 준비해야 된다. 얘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하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돌파구가 나왔을 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준비 안에는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아니면 뭐 비중 조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보유 상태예요. 지금은 그냥 보유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이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조금 보조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당겨보면 이런 위치가 있었잖아요. 여기 현재, 자, 여기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하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빠졌을 때 포지션, 여기 1번, 2번, 여기 3번으로 보게 되면은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도 저때 당시에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다른 코인 빼고.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를 완전 저평가 구간으로 만들었으면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경우 지금은 3번 자리잖아요. 3번 포지션은 1, 2번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가격은 지금 이제 저 당시에는 1000만원도 안 됐잖아요. 지금은 2000만원 초반인데 저 때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포지션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좋아질 시장이 당장 눈앞에 왔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그 날이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곧 좋아진다가 아니고, 어떻게 좋아지는 거냐면 비트코인을 이제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여기서 뭐 며칠을 어떻게 횡보를 하든 조정 갔다 다 또 밀리든 이렇게 하는데, 한번 빵 터지는 날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발생되게 돼 있어요. 한번 빵 터지는 날. 자, 전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스타트가 항상 한번 크게 치고 나서 조정받고 이제 막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몰려서 그 수급발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이번에도 최근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보면은 트위터 CEO하고 머스크가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때도 그죠? 이때도 비트코인 거래가 붙으면서 슈팅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상승 시작됐던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여기 조정받고 돌파 나오는 시점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거래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자리에서 올라가는 자리, 여기는 이제 단기 저점 돌파 자리로 해서 좀 봐도 되는데, 이때 말고 지금 비슷한 자리는 사실 이제 이때로 좀 보여져요. 과거에 2019년도 초반때, 이렇게 18년도 연말에 요 구간하고 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요렇게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수급이 언제부터 들어왔냐? 이때 2월 초, 그 다음에 2월 말에 굉장히 물량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닥권에서. 이때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결국에는 저항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 자체는 약간 이런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우리가 도미넌스 시장만 놓고 본다 그래도 이미 답은 나왔다.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방향.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방향은 정해졌는데 뭐에 흔들려요? 멘탈이 막 흔들리는 거야. 뭐가 또 있대, 뭐 발표한대, 이번에 뭐 고용지표 또 발표했는데 뭐 생각보다 높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자꾸 밀려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금리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년이 되면 또 긴축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또 막 터집니다. 이슈들이 빵빵 터져요. 자,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시장 전반적인 방향하고는 사실상 맞진 않습니다. 맞진 않다고 봐요. 만약에 진짜 이번 달에 12월에도 내년 1월에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한다면 난 이번에 요거 빠졌던 코인들이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일시적인 마지막 그 구간의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반적인 시장 흐름하고 선물 시장하고 흐름이 상당히 매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매치할 필요는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매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은 틀려요. 그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재단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취하는 회사하고 목표 지향적인 코인하고 이론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어제 그렇게 미국 시장 많이 밀렸으면 그러면 코인 시장도 빠졌어야 정상이지. 그죠? 1%도 안 빠졌잖아요. 이번에 올랐던 애들이 좀 눌렸을 뿐이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시장 자체적으로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해보자.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엑시나 뭐 도치 요런 코인들 좀 이제는 조심을 하자. 그 다음에 IQ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라갔던 코인들을 위주로 대응을 하지 않고 현금화를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도 올해와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변동사항을 만들어 줘야 돼요. 난 지금 손실권인데 아무것도 대응 안 하는 사람하고 손실권인데도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대응을 조금씩 해서 전략을 꾸미는 사람은 향후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 상승장, 상승 강세장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지 슈퍼 강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5개월, 6개월치 올라가는 그런 강세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선두를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의 강한 시장은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작년과 같은 시장은 좀 무리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의 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화된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지 말자. 너무 취해 있지 말자. 그래서 이론은 적당하게 가되 내가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는다면 지금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 구조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좀 재밌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비트코인의 어떤 조정폭은 오늘에서 내일 정도 좀 마감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알트가 저항이 다 왔기 때문에, 단기 저항이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환 시점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